전문부장님들 안녕하세요.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오전 8시 11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아침 방송을 하네요. 제가 2020년도, 2021년도 때는 거의 매일 방송을 했었죠. 다 무료로 방송을 했었고, 그때는 아침 방송도 종종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오늘도 좋은 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특히나 1월 초부터는 상당히 그래도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 다만 지수가 21선을 이탈할 때는 당연히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도 같이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박스권에서 상당히 괜찮은 장세다. 대신에 상승할 종목을 미리 하려면 흐름을 알아야겠죠. AI 1월에 AI, 2월에 배터리, 3월에 지금 반도체로 이어지는 것까지, 다만 중간에 금융 리스크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다시 3월 말부터는 실적 시즌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주식시장 괜찮다. 다만 돌발 악재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응책은 마련돼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한 종목을 미리 알고 싶을 때는 3등급 이상의 부자의 길 이상 제가 주 1회 추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화요일 추천 이후에도 7종목 중에 6종목이 10% 이상 시초가 대비 상승을 했고, 한 종목은 46%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무 종목이나 이 종목 중에 들어갔어도 최소한 5% 이상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매수매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4등급 이상의 매수매도 정보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이분들이 이제 3등급 이상의 추천 방송도 당연히 들으실 수 있고요. 3등급 이상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 수요일에도 비츠로셀 매수했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매수하는 종목은 매수한다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28% 급등했고, 저도 한 17% 정도 수익을 내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말고도 뭐 수도 없이 많죠. 하루에 한 4-5 종목 정도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날도 비츠로세, 미래나노텍, SNS텍, 칩셋미디어, 가온칩스, 탑머티리어 이런 것들을 매매를 했고, 대부분 다 공유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공유해드렸던 종목들이 많죠. 2-3일 전쯤에. 그래서 그런 종목들.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도 한 3일 전에 공유해드렸고, 그러고 나서 한 10% 정도는 올랐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츠로셀 28% 올라간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보시면 비츠로셀, 제가 뭐 카톡방은 속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비츠로셀 이렇게 매수 언제부터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가온칩스 언제 10% 상승했다,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드리고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 주식 토론방은 이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카톡 아이디 확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빠르게 살펴보면은 가장 큰 이슈는 당연히 이것이죠. SVB, 크레디트 스위스, 도이치방크 리스크까지 확산되는 경향. 하지만 숄트 총리가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해소 국면. 그래서 유럽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지만 그래서 마지막에는 소폭 들어올리는, 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약 후강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강해지는 이렇게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2414 현재 지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강보합권의 박스권이라는 얘기는 제가 2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예측에서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2700, 2360, 그다음에 위에 상단에 2500까지로 박스권, 거기에서는 테마만 잘 파악해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씀드렸고, 외국인 수급 동향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최근에 하락할 때는 어느 정도 제가 비중을 조절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금융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는 것들은 이렇게 외국인 순매수가 3일 연속으로 들어오는 것들, 이런 시그널을 보면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 약보합, 코스닥은 상승. 확실히 제가 이제 코스닥 가장 많이 상승했다고 말씀드렸고, 작년에 전 세계에서 코스닥이 두 번째로 하락률이 컸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배터리라든지 이런 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주도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닥이 좀 더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래도 기술주, 성장주 중심의 코스닥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코스피는 약세이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못 가는 장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들은 상당히 상승하기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의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도이치방크 위기론 이후에는 솔트 총리가 바로 진화에 나누면서 어느 정도는 해소 중이다. 다만 금융권 리스크가 만약이라도 우리나라에 발생을 하거나 또 다른 큰 은행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약 보합세로 잘 버텨주고 있다.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이 전약 후강으로 좋은 흐름으로 이어졌고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장전에 이미
반도체 쪽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배터리 조정 시작된다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 픽 종목들도 대부분 다 반도체였고요. 지난주 화요일 픽 종목들이 그 종목들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조인 수익을 현재 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뉴스도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뉴스는 주말에 나온 뉴스죠. 이재용 회장이 중국 텐진을 방문을 했는데 삼성전기 MLCC 사업장을 방문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이재용 회장 삼성전기 MLCC 사업장 방문, MLCC 관련된 주들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24일 중국 텐진에 위치한 삼성전기 사업장을 방문해 전자부품 생산 공장을 점검하고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MLCC는 이거죠. 적층 세라믹 콘덴서 생산 라인 관련된 주식들을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당연히 삼성전기가 대형주들 중에서는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모텍, 사마 콘덴서, RF, 세미, 네온테크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도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원텍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거론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인 시스템 반도체, 용인 클러스터가 지난주에는 가장 큰 재료라고 할 수 있었겠죠. 300조를 걸었다. 이것도 삼성전자 재료죠. 삼성전자 주주총회 때부터 이제 좀 언급이 되기 시작한 재료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큰 기업들의 주주총회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겠죠. 용인의 시스템 반도체 판 버린 삼성전자. 용인이 지금 집값도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세계 최대 규모의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하는 이유는 글로벌 패권 전쟁. 보시면은 용인시의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시스템 반도체라는 얘기죠. 사실은 보시면은 전반적인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이미 2019년도에 밝혔고, 이런 것들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팩 공장 하나 짓는데도 300조 원은 들어간다. 연구개발 뭐 이런 것들 다 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반도체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것들이 또 남아 있는 거죠. 엔비디아 실적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엔비디아도 계속 IR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호재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마이크론이 28일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년 대비 반토막인 거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3분기, 4분기에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들. 특히나 여기에서 사실 워낙 시장 예상치는 안 좋은데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좋아도 호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나라도 반도체 비중이 높기 때문에 2,500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멘텀을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는 자이글, 그다음에 저스템 같은 경우도 제가 2달 전 픽 종목이었고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가 나왔죠. 자람 테크놀로지, 신규 상장주들 강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반도체, SFA 반도체. 이거 외에도 뭐 가온칩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워낙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 세계 PCB 시장 2분기부터 지속 반등. PCB 쪽도 실적이 참 너무 좋고 영업이익률도 좋다라고 정말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계속 바닥으로 뚫고 내려가다가 드디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쌍바닥을 이루면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2일자 전 세계 PCB 시장 2분기부터 지속 반등한다라는 내용이고요. 1분기까지는 역성장인데 3, 4분기는 전년도 대비해서 상승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대덕전자를 비롯해서 심태, 뭐 코리안 서킷 이런 것들 다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물론 예전부터 제가 대덕전자라든지 심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분할 매수하라는 말씀을 워낙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분할 매수 하셨던 분들은 이제부터는 수익을 낼 수 있겠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그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 이것도 좀 큰 재료인데 금요일 거의 막판에 나왔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미국 애리조나에 7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예전부터 계속 거론된 얘기긴 했는데 거의 확정적으로 공시가 나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죠. 신규 원통형 및 LFP 배터리 공장을 건설을 하겠다. 원통형이랑 LFP가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주, LFP 배터리 관련된 주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장초에 좀 빨리 잡으시면은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주들이 이미 지난주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주들. 세아 메카닉스,
그다음에 TCC 스틸. TCC 스틸 많이 올랐죠. 거의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윤성 FNC, 나라, NMD, 나인테크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배터리 소재 쪽보다는 이제는 장비 쪽을 좀 더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출생아에 대한 기사들 계속 나고 있죠. 저출산에 대한 얘기들도 제가 2주부터 계속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짜리 재료들이 아니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성이 있는 스윙 재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매수하면 수익을 좋게 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낳자. 출생아 중에 첫째아 비중이 63%. 이게 중요하죠. 사상 최고. 사상 최고라는 게 중요하죠. 저출산 심화되고 있다. 이 말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대책이 나올 거란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도 현재 정부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재료가 또다시 하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일단 대장주는 꿈비고요. 그다음에 쌍엔터, 테라젠, 이텍스,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 세븐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은 MLCC 관련된 주는 삼성전기, 아모텍, 사마콘덴서, RF세미, 네온테크, 용인시스템 반도체는 자이글, 저스템, 자람테크놀로지, 한미반도체, SFA 반도체, PCB는 대덕전자, 심텍, 코리안서키트, 해성DS, 아비코전자, 원통용 배터리, 세아메카닉스, TCC 스틸, 윤성 FNC, 나라 MMT, 나인테크. 저출산 대책은 꿈비, 쌍엔터, 테라젠 인텍스, 강만컴퍼니, 제로투 세븐 정도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멤버십은 고정 댓글 남겨드릴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성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